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홍문정 새누리당 의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교과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당은 이게 정치적 노림수다 이렇게 즉각 거부했습니다. 먼저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입장을 설훈 의원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교육계 전문가들, 네. 그다음에 역사학계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이 역사 교육 문제니까 풀어보자 네. 이런 취지인데 그걸 뭐 정치적 술수다 이러면서 안 받았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요.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여론조사 등등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옳거니 하고 받아가지고 정치로 문제를 풀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받은 게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속 싸움으로 끌고 가자는 이런 주장으로 보이는데 네. 국민들이 이거 안 받은 걸 잘했다고 할까요? 난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에 안타까워요. 문재인 대표 제안을 받으면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시가 연기돼야 되는 건 거죠? 당연히 오늘 주장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거죠. 고시를 연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정부 여당도 함께 들어와서 이 전문가들과 같이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증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 거부당했다. 예. 거부당했죠. 알겠습니다. 예, 왜 거부하셨습니까? 글쎄요, 그 대변인이 이제 거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화하거나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당을 그동안 무슨 친일이니 아니면 뭐 독재 정권을 비호하느니 무슨 유신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새도 분리하고 춥기도 하고 들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명분을 쌓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그 진정성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정치 쟁점화하자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가 그 국정교과서 우리 바른교과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바른교과서에 이미 그 역사계에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예. 거기서 토론을 벌려서 우리가 역사를 바른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나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인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축기도에서 들어가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좀 들어오도록 좀 터주시면 좋잖아요. 그걸 또 굳이 거절해서 또 계속 밖에서 떨게 만드십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상으로도 예. 국정교과서가 안 된다라는 게 훨씬 많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예. 우리 이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국면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해피하죠. 그런가요? 지지율이 예. 높으니까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뭐 밖에서 떨 것 없다고 말씀하지만은 안 떨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할 상황이냐. 참 그게 걱정스러워요. 안 그래서 네. 정말 충성스러운 입장에서 네.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니다. 중심으로 제안한 것이다. 예, 중심으로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이제 설훈 의원은 맷집이 좋아서 이제 안 추우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제 박지원 의원만 해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봐라.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투표한 사람들 물론 투표는 굉장히 낮았습니다만은 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정 있거든요. 연설이요? 예, 그리고 네. 물론 역사교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 을 기회로 해서 네.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맞죠? 네.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이 다양한 걸 배우질 않았거든요. 좌편향된 교과서만 배우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는 단호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재보궐선거 결과는 나왔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는 계속 우리가 야당하자는 말이냐 문 대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 춥다는 게 왜 안 추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당내 사정이에요. 뭐 여당도 사정은 있죠. 당내 다툼이 있고 그러는데 당내 사정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건 참 잘못된 설명인 것 같고 좌편향이라 그러는데 전 교과서 8종 다 봤습니다. 교육위원이거든요. 예. 아무리 봐도 좌편향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용으로.
뭘 가지고 자편향이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어제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여야 지도부가 만났을 때도 네, 오자회동 네, 때. 오자회동 예. 할 때 뭘 가지고 자편향이라고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낌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편향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내용에는 자편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자편향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지고 일방적 주장을 하는데 지적을 하면 하나도 지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이 아니 학부형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아니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저도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아니 한다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북한의 3대 세습이 우리 저 대한민국 지금 저 대한민국에 있었던 정권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3대 세습을 개혁이 비판하고 있지. 아니 비판하고 있는 아니 다 칭찬하다 막판에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서른 의원께서는 교육 아무 과정에 문제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학부형들이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학생들이 배워서 안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전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건전한 문제죠.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주장하는데 네. 역사학계에 있는 학자들이나 교사들이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예. 뭘 가지고 자편향이라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그럼 학부형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분들도 어디 몇 페이지 어느 쪽에 뭐가 내용이 있어서 자편향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니, 여당 누구도 학부형 누구도 그냥 억지로 자편향이다 몰아가니까 국민들은 자편향인갑다 그러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이게 무슨 자편향이냐.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받아보니까요. 저 서명을 받아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네. 우리 수도 없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특징이 고등학생들이 해요. 지금까지는 고등학생들 안 했습니다. 수도 없이 했지만은 고등학생들 하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 아는데 자편향이라 그러는데 뭐가 자편향이냐? 이게 틀렸다 이거는. 그래서 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교과서가 8종류가 있는데 교학서 하나 있고 자편향 교과서 7종류가 있어요. 네. 교학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쪽 7종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학서가 완벽하지 않다. 이쪽 좌편향 교과서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 문제는 같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른 교과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나 지금 보세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학부형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반대만 하는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찬성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걸 왜 그것을 강구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찬성하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반대하는 학생 국정화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지. 학교 현장에서는 아니 오죽하면 90%가 좌파라고 주장합니까? 아니 그건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거꾸로 말하면은 교사들이고 교수들이고 90% 이상이 다 국정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국정화가 맞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좌편향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거민정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거민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교조 교사들이 다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뭐 2만 명인가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사일렌트 메조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말 안 하고 있는 아니 왜 보궐선거에 왜 재보궐선거에 왜 졌어요? 재보궐선거 그렇지만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여야가 굉장히 핫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디베이트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보궐선거 이번 참여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20%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대부분 뭐 10몇 프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네. 역대 최저 투표율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건 보궐선거와 국정화 교과서 문제는 이건 별개로 봐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보궐선거를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보궐선거 하는 쪽이 뭐 그쪽에서 이게 국정화 그러니까 나 꼭 참여해야 되겠다. 보궐선거는 역대 다
참여율이 낮고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보궐선거에서 단체장 하나 다 있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나머지 다 기초고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들 뽑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간섭가 그만큼 낮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국민의 여론의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알겠습니다. 예. 오류가 틀림없이 나올 제가 거예요. 좀 정리하고요. 뭐 이번에 24군데 선거가 있었고 결과는 새누리당이 15, 무소속이 7,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 이렇게 해서 새정치연합만 놓고 보면 15대 2로 이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서른 의원님 말씀대로 제 기억으로도 저도 재보궐선거를 본격적인 이슈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선거가 있었던 지역에 어쨌든 투표가 있었으니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교육 이슈에 대해서 그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표심으로 표현했을 거다라고 지금 홍문정 의원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하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른 의원님은 이제 그 지역에 선거가 없었습니다. 또 선거 유세도 안 나가셨던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홍문정 의원은 지역에 선거가 있었죠. 2개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세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 교과서 문제와 표심을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좀 말씀을 듣고 또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투표율이 낮으면 네. 야당에 유리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투표하러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높고 사실은 여태까지는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한테 좀 유리했어요. 또 이제 의정부 얘기를 하면 의정부는 두 곳 다 야당이 의원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다 여당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왜 지금 교과서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야당 후보 한 분이 교육장 바로 끝내고 나오신 분이에요. 교육장 하시다가 미리 퇴직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확실하게 그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의정부에서는 그게 핵심 확실한 이슈였다. 익수가 예. 됐어요. 교육 전문가였다. 교육 전문가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화 교과서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 마음에는 이 국정화 교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지적해서 고쳐야 할 사안이 있는데 말씀하신 중에서 과거에는 한 10년 전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이 유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표율이 낮으면 절대적으로 여당이 유리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일테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하러 가는 율이 훨씬 높으니까 투표율이 낮으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보궐선거 할 때마다 졌죠.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뭐 20%대에 머무니까요. 그런 경우는 뭐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론조사는 우리가 50% 이상 국정 지지 안 한다, 국정하면 안 된다. 국정화 나와 반대가 있습니다. 더 높다는 거죠. 반대가 예. 50%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국정화 하자는 쪽은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두고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표가 이제 정치로 풀어내자. 이게 역사계 학교에서 있는 일들을 가지고 왜 이거 정치에 싸우려고 드느냐. 참 이성적으로 우후충전해서 아주 어려운 말로 풀었는데 그걸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문정 의원께서 예. 다시 한번 재고해서 싸우지 말고 야당이 대화로 풀자 할 때 문재인 대표 제안을 받아라. 네.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아니, 이건 뭐 하여간 이게 이미 이제 당에서 이미 결정을 그렇게 한 거고요. 네. 저도 당에서 그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건 이거는 이제 고금 동서를 통해서 항상 일정하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확실했고요. 보궐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그동안 졌다. 그건 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진 거지. 사실은 이번 기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야당으로서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그렇게 야당 지지율이 높고 야당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반대했고 그러면 어떻게 야당이 이렇게 싹질 수가 있어요? 야당이 차지했던 도의원, 야당이 차지했던 시의원이 다 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겸허하게 반성을 안 하면 제가 보기엔 그 우리 박지원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 선거에 정말 준비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투표 결과는 받아들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그 그 해석에 대한 이 내용 차이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하다가 지금 저기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조금 더 여론조사가 올라갔잖아요. 국정화 반대 여론이 예,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 심층 조사를 하면은 그 여론조사라는 게 뭐 아시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오를 수도 있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제대로 못 반영해도 하는데 저희들의 판단에 의하면 결국은 그렇게 야당한테 유리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교과서 공방이 사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뭐 색깔론까지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리포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행 역사 교과서의 종북 성향을 비판했던 새누리당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엔 적화 통일을 돕는 세력이 개입했다는 용공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북한 매체가 연일 국정 교과서를 비난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친박계가 총대를 맺고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내친 김에 당국의 수사까지 촉구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됩니다. 사실이라면 어느 친북 단체에 지령을 내렸고 이 지령을 받은 단체들과 개인이 누구며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리한 여론을 뒤집으려고 용공 프레임까지 내세웠다는 겁니다. 용공 의혹을 제기한 친박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적화통일 세력 운운할 수 있는지 개탄할 수밖에 없고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로 시급해 보입니다. 친박 실성파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2년 편향 공방에서 이제는 용공 의혹까지 교과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서입니다. 예, 뭐 두 분 이 여야당의 중진 의원이신데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그 이종걸 대표께서 말씀하신 네. 그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뭐 친박 실성파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때 뭐 실수라고는 얘기했지만 하여간 네. 저분께서 과격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이미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 보도에 대해서 그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용공 세력이다. 그 사람들의 무슨 지령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또 북이라는 집단이 지금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왜 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그 사람들이 용공 세력이고 무슨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뭐 공산당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야당은 모른 척하냐 이 말이죠. 현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참 아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특히 친박 쪽에 있는 분들이 아까 봤습니다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좀 안 된다 싶으면 계속 용공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낡을 대로 낡은 주장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김정은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그걸 좋다고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체제인데 그걸 따라간다고? 참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서른 의원 주장할 게 따로 있지. 아니 서른 의원 같은 아니 지금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용공으로 몰아치면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아니 언제 정상적으로 주장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언제 공산주의자라고 몰아가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언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금 친박 쪽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미안하지만 야당께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셔달라라는 주문이었지 언제 그 사람들이 그 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용공 세력이고 우리 야당이 무슨 용공 세력이고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들어보고도 그렇게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홍문정 의원께서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아까 TV에 나와서 한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사까지 더- 하라고 다시 얘기했지 한번- 않습니까? 아니, 수사까지 하려는 거로 언제 네. 야당을 수사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런- 주장하는 아니, 사람들을 수사하러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수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 아니겠습니까? 언제 국정교과서를 주장하고 이렇게 지금 아유, 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거나 북한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수사하라고 얘기한 거지 언제 야당을 수사하라고 얘기했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으면 수사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수사해서 밝혀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른 의원님이 교육문화위 위원이시죠. 네. 지금 이제 교문위가 이 교과서 문제 주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늘 여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이 TF팀 감금 여부를 둘러싸고 뭐 또 아주 거센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서른 의원도 한 말씀 하셨네요. 네, 어제 그게 이제 정부 쪽에서 이게 감금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정부가 아니죠 한나라당 쪽에서 주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위 내에서 그게 감금이냐 이걸 가지고 따졌습니다. 네. 상황은 그렇죠. 동성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여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화 한 통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런 행정 절차를 안 거쳤어요. 그냥 들어가서 이따가 우리가 그 제보를 받고 거기에서 그런 비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을 불렀어요. 네. 안 나오면서 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잠갔지. 감금이라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나오게 할 때 감금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 잠갔으면은 감금이 되죠. 자기들이 걸어 잠갔습니다. 열으라고 그랬는데 안 열어요. 그거 어찌시 감금입니까? 예. 부사전에 그런 걸 감금이라는 경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아니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예.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때도 아니고 밤 10시 반인가 들어간 7시 걸로- 반입니다. 예, 7시 반인가? 네, 약간 7시 밤중에 반.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아, 초저녁이었죠. 예? 네. 7시 반인가? 약간 밤중에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사정을 잘 모르고 예, 있었죠. 나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7시 반인가 저녁에 들어간 걸로 돼 있고 또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그야말로 못다나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교육부의 직원들이고 또 거기서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아, 보고 정상적- 있으면 예. 국회의원이 아니, 그 나는 국회의원 예. 누구누구요. 우리 국회의원 예. 누구누구요. 예. 문을 열어주시오. 했는데도 안 열어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교육위원 우리가 아무리- 교육위원 아니, 누구누구입니다. 잠깐만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열어주는데 아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왔으니까 어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소에는 예? 공무를 보고 있는 공무소에는 더군다나 교육위 소속돼 있는 교육부 산하의 공무소라면은 네. 교육위원이 언제든지 가서 봅시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최소한도 사전에 말할 수도 통보도 있고 해야 사전에 되고 안 갈 수도 사전에 통보 아니, 안 하고도 갑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와야죠. 아, 사전에 통보하고는 그리고 우리들 마음이지. 그 사전에 통보 안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선 문을 안 열어준다면은 아니, 그 공무 집회 방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쪽이. 그 시간에는 7시 반이라는 시간에 업무가 이미 끝나 있는 시간이잖아요. 대부분 업무가 끝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하여간 19시간 동안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황을 문을 누가 내가 상황을 잠갔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누가 가지고 아니 누가 홍 의원이 걸립니까?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 아니, 저도 저 상임위원장이에요. 아, 상임위원이 그렇게 우리 안 의원-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그러나 상황을- 우리가 미래부 갈 때 저 밤 심야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아무 통보도 없이 마치 무슨 도둑이 담 넘어 들어가듯이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잘못된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예. 그때 가서 그거 아니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공무원들이 거를. 잘못된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고 그래도 아무 미리 사전에 통보도 그러면 없이 사전에 얘기하면 아무- 그게 다 은폐하고 그럴 텐데요. 아니 은폐할 일이가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모여서 일을 하는데. 사전에 통보를 안 했다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교문위에서도 이런 식의 여야 공방이 있다고 파행이 된 모양이군요. 뭐 대충 비슷한데요. 참. 우리로서는 근데 새누리당 쪽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예.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우리만 남아서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른바 그 교과서 피로감 국민들이 지금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매일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그 피로감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쨌든 어떻게 결론이 나든 어떤 입장에 서 있든 이 여야 정치인들께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